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좀 이렇게 붉게 물들면서 어제 비교적 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제 29K 초반까지 떨어졌는데, 근데 또 한때는 이 29K가 또 무너지기도 했었어요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XRP 같은 경우는 유독 조금 더 큰 하락을 보이면서 결국엔 0.7달러 선이 무너졌고, 그래서 원화로는 지금 뭐 9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뷰하고 또 추가적인 이 매수 계획하고 또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러면 일단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,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어제 이 하락 추세선을 이 위로 깨지 못하고 결국엔 이 하방으로 이렇게 내리꽂으면서 현재는 29.1K 선을 보이고 있는데, 한때는 이 29K가 깨지기도 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, 보시는 것처럼 이 오렌지색의 이 박스권 구간이 지난 3월 달부터 대략적으로 한 6월 달까지 상당 기간 또 머물렀던 구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 영역에 진입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,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약간 희망적으로 좀 본다라면,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, 약간 희망을 담아서 바라보자면 이 구간이, 그러니까는 이 구간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구간인 만큼 이곳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의 위치인 29K 선에서 반등을 해주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뭐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, 그렇게 보기에는 일단 이 하락 추세로 방향을 튼 것이 좀 어제 이렇게 좀 장대 음봉으로 어찌 보면 단단하게 이 방향을 좀 튼 것 같아가지고, 여기에서 반등보다는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그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긴 합니다.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? 그곳을 한번 좀 예상을 해본다라면, 일단 또 요 차트를 좀 더 시기열을 길게 보면, 요 분홍색 상승 추세선이 올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고 지금의 가격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렇다면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고 그 추후의 움직임을 예상을 한다면,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이 지지선을 맞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, 대략적으로 한 27.5K 선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렇다고 지금 위치에서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라는 것도, 아니면 여기에서 더 하락을 못할 거라는 것도 당연히 또 아닐 겁니다. 이런 추세선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가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, 그런 인간의 심리로 봐서 이 정도쯤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, 이것이 또 절대적인 건 아닐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, 물론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, 어차피 우리가 선물을 하지 않는 이상 상승 하락을 맞추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지금 분할 매수를 계획 중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할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또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27.5K까지 하락을 염두를 해둔다라면, 요 29K가 무너지는 28K 구간대에서, 그러니까 꼭 이 27.5K에서 바닥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28K 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어제 좀 무섭게 좀 하락을 하길래 간밤에 이 29K가 깨지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긴 했었지만, 결국에는 또 이 기간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지지대 역할을 해줘서인지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이 29K 선은 또 지켜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XRP도 한번 살펴보면, 여기 이제 XRP 4시간 봉 차트인데, 보시는 것처럼 이 XRP도 이렇게 급등 후 하락 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때 고점을 찍고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, 그런데 아직까지는
이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0.66달러 선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도 하락을 좀 멈추려면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좀 위로 뚫고 올라와야 하는데, 그래서 이 원화 기준으로는 이 리플 같은 경우가 현재는 903원을 좀 보이고 있고, 뭐 지금은 또 900원 초반이지만 뭐 계속 요 890원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이 리플의 가격이 긴 시계열로 본다면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자신이 이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했다라면 그 수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누구 좋으라고 올려주나 그런 말이 나왔을 때 뭐 제가 팔아야 이 리플이 올라간다라는 말도 있고, 그래서 이 댓글을 보시는 것처럼 마이웨이님 빨리 파세요 라는 뭐 이런 댓글도 지금 달리곤 있지만,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 파는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고 또 특히 장기 홀더,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절대 이 구간에 팔지 않습니다. 지금 파는 사람들은 이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불나방처럼 달겨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고, 그래서 이제서야 붙은 사람 좋으라고 올려줄 리 없다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또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면, 저희 이제 멤버십 전용 소통방인데 어제 가격이 막 하락을 하니까 390원대에서 추가로 300여 개 샀습니다. 수량이 안 돼서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 잘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, 또 다른 분들도 저도 계속 추매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리플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단단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가격 하락에서 매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댓글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소송이고 지랄이고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거 느꼈습니다. 그냥 비트가 오르면 알아서 오를 것이고 비트가 내리면 알아서 내리는 시장입니다. 그래서 비트가 얼마 가면 뭐 리플이 충분히 얼마가 갈 것이다 라고 뭐 이렇게 또 예상을 하셨는데, 그런데 사실 이것이 또 맞는 말이에요. 이 XRP가 비트코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 예로 어제 제가 SEC 소송 이후에 이 가격 움직임을 또 말씀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소송이 걸린 직후에 이 리플이 198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 이 대세 불장이 오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이 리플도 뭐 거의 2,500원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무려 10배가 넘는 엄청난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그렇다면 잘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. 지금은 이때처럼 이 리플이 증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은 상방이 열렸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상방이 열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대세 불장까지 온다라면 충분히 이때보다 더 큰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상황에서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야 하는지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또 그래서 이렇게 또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뭐 늘상 이 리플은 항상 달고 다니는 이 리또석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영상에도 또 이 리또석이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이 XRP 리또석의 본질은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군요 라는 또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러면 또 제가 또 요 흥미로운 표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어제 요런 트윗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요것을 공유를 하면서 요 표도 한번 자세히 보면 요게 뭐냐, 보시는 것처럼 각 자산마다 1월부터 2월, 3월, 현재 7월까지의 이 수익률이 나타나 있는데, 그런데 이게 뭐 월마다의 수익률이 아니라 1월부터 계속 누적된 수익률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자산군이 애플, 비트코인, 이더리움, 금, 나스닥, S&P 500이 있는데, 그럼 1월부터 현재까지의 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1위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1월달 시작하자마자 40% 상승을 하더니 뭐 72, 77, 64, 84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는 80%의 수익률을 보여가지고 1등을 또 차지했어요. 그리고 이더리움이 2등으로 56%를 기록을 했고, 3위는 보시는 것처럼 47%로 애플이 또 차지를 했고, 그 다음 4위는 40%의 나스닥이 또 차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5위는
S&P 500으로 18%의 상승을 보였어요. 그리고 6위 꼴찌는 보시는 것처럼 7%로 금이 차지했습니다. 그래서 이 표를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80%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2위인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도, 그리고 미 증시인 나스닥과 S&P 500과 또 비교를 해도 이 비트코인은 월등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을 겪고 조정을 겪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만큼 지금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자산군의 XRP는 없는데, 만약에 이 XRP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다라면 과연 XRP는 얼마나 상승을 했고 또 몇 위를 기록할지, 그것이 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이걸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현재까지,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현재 900원 초반까지 내려온 이 가격 기준으로 그 상승률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무려 104%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104%면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원화로 한번 보니까 1월 1일 이 원화 기준으로 시가가 한 433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뭐 900원이니까 원화 기준으로 봐도 2배가 또 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연초 대비가 아닌 이 1년 기준으로 봐도 여기 보시면 기간별 상승률 해가지고 1년 기준으로 이 업비트 상장된 코인 중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 바로 리플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상승률이 1년 기준으로 봐도 100%가 됩니다. 그러니까 좀 전에 이 댓글처럼 뭐 XRP는 뭐 이 리또석이라는 별명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또 이 리또석이라는 별명 치고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 게 또 팩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XRP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증권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면 함께 그 불장을 또 기대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어디 위치에 올라왔느냐, 또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기사가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면, 이 기사 제목이 SOPR 지표로 강세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지금 첨부를 했는데, 그래서 이 차트의 출처가 이 트윗이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이게 지금 롱텀 홀더,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 SOPR이라고 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, 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익을 보고 판 것이고, 요 1 아래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런데 요때 강세장과 또 2020년 요때 강세장의 초입 부분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홀더들의 이 SOPR 지표가 요 1을 넘어선 것을 볼 수가 있고, 그 이후로 이 1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강세장이 왔었습니다. 그리고 또 2020년 요때도 한번 보시게 되면 요때도 이렇게 1 미만에 있다가 다시 1을 돌파하고 그 이후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때 역시 이렇게 또 상승장이 왔었어요. 그럼 현재를 보면 현재 역시 이 롱텀 SOPR 지표가 이 1을 돌파해서 상승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2016년과 2020년에도 해당 지표는 1을 넘어선 뒤 지지를 지켜내며 초기 강세장에 진입을 했는데, 지금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블랙스완,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은 그런 유형의 사건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강세장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도 내가 단타하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로 바라보고 당장의 수익이 아닌 좀 더 큰 수익을 바라보는 투자자라면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런 하락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매도를 해야 하는지, 아니면 대중과 반대로 매수를 하고 또 수량에 집중을 하고 모아가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장기로 바라본다라고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장기라고 해봤자 이제 길어야 2년 남짓일 거예요. 그렇다면 길어야 2년이라면 이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이 투자는 내가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이
갈린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지금 이런 하락이 또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기회로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할 시기라고 봅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